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도 한번 정말 깔끔하게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코스피는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FOMC만 끝나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데 하루는 오르더니 갑자기 이틀 연속 미국장이 빠지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는 역시나 박스권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위치는 저점 근처, 그러니까 2600 라인 근처이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치는 용기를 내야 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을 봤더니 120주선 이거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느덧 벌써 3개월 거의 4개월 동안 이 라인을 지키고 있는데 한 번쯤은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던 칼날인 삼성전자 오랜만에 약간 상승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날 조금은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바닥권 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우상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번 저점 또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되며, 다음으로 매동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 들어 조금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조금은 큰 폭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는 충분히 존재는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최근 들어 조금 많이 하락한 코스닥은 살짝 안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직까지 거칠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환율 어느덧 1270원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요놈이 잠잠해져야 이제 증시가 조금은 대형주 위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환율이 계속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1270원이면은 코시국 때 올라갔던 그 정도 위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환율이 계속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이쯤 되면은 고점을 거의 찍었다, 5월 중에는 이제 조금은 잠잠해지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는 109.77달러로 고유가 시대를 지속적으로 만들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장 어떻게 끝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날 미국장 급락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열린 금요일날 역시나 하락을 이어서 했다고 합니다. 다우 0.3%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1.4% 하락, S&P 500 0.5% 하락. 다음으로 10년물 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3.142.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흔들리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 과연 어떤 식으로 끝났는지, 금요일날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의 발목, 나스닥 1.4% 하락. 인플레이션 우려의 발목을 잡힌 뉴욕 증시가 예상치를 웃돈 4월 고용 발표에도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우 지수는 6주 연속,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무려 5주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는 올해 들어 10%가량 하락했고, 그리고 S&P 500은 14%, 나스닥은 무려 23%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고점 11월 말에 그때부터 계산하면 거의 26% 정도가 내렸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나스닥의 하락폭이 꽤나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연준의 긴축이 결국은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한 보고서는 연준이 우려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주식과 채권 시장의 안도 랠리는 단기에 그쳤다며 공격적인 75bp 자이언트 스택 금리 인상이 테이블에선 내려왔지만 예정된 긴축 사이클은 여전히 매파적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은 또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2.5%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선물이 어떤 식으로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코스피는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지금 현재 저점 근처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를 조금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빅스텝에 의한 하락이 이어졌지만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상한 소식이 없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는 11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CPI,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증시는 급반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죠. 월요일날 푸틴의 선택이 어떨지도 관심있게 봐야 되며, 2600 라인에서는 저기릿은 용기를 내자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진다고 해도 바로 회복할 자리라고 저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쭉쭉 상승하는 그러한 장이 오길 바라며 오는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연기금, LG엔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삼성 SDI, 한전기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LNF, GS, S-오일, KCC, 코롱인더, FNF, LS일렉트릭,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합니다. 역시 연기금은 아직도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2차 전지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외국인은 기아, 현대중공업, KB금융, 한국항공우주, 삼성SDI, SK텔레콤, 하나에로스페이스, SK, 골프존, S-오일,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LIG넥스원, 우리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두산퓨얼셀, 원익QNC, 삼성엔지니어링 매수합니다. 자, 이번주 외국인은 기아, 그리고 현대중공업, KB금융, 한국항공우주, 삼성SDI 이러한 기업들을 큰 폭으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이번주에 무엇을 샀는가?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네이버, LG생건, LG엔솔, KG스틸, 카카오뱅크, 레버리지, LG전자, 삼성전자우, DLENC, 하이브, 카카오페이, 코스타 레버리지, SK바사, 심텍, SK스퀘어, 펄어비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증권가 5월에 공포심리는 매수 기회, 자동차 하반기 다크호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조금 공포스럽다고 해도 이미 나스닥이 무려 고점 대비 26%나 빠졌으며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31%나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비중 확대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입니다. 중고차 시세가 하락 전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신차보다 비싼 중고차 이런 기사들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중고차 시세가 조금은 하락할 전망이 보이며, 그리고 그 와중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고유가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종전이냐 전면전이냐 전승절 푸틴의 선택은 당장 내일 입니다. 과연 푸틴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짜 관심 있게 본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조 원짜리 5G 이동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G 관련주가 진짜 급등했던 기억이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급락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라질 악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달 10일, 6월 10일 날 새 음반 프루프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전까지 하이브의 주가가 어떨지 이것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정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홍콩 휴장, 러시아 전승절이 열리며, 그리고 전쟁 승리 선언할지 혹은 전면전을 선언할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흘러갈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 대통령 취임 ISE 2022가 열린다고 합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식이 나왔으며 수요일에는 구글 픽셀 워치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겠죠. 저녁에 미국 4월 CPI가 발표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과연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수소 산업전이 열리고요.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가 되며 인터솔라 유럽 전시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태양광 및 태양에너지 박람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SKCNC에서는 체인제트 NFT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NFT가 발행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인데 아주 변동성 높게 쭉쭉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4월 PPI가 발표가 되며 MSCI 반기 리밸런싱이 발표가 된다는 거, 일단 편입 예상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편출 예상은 시젠, 녹십자 등이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엑스포도 열린다고 합니다. 고양 킨텍스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며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6G 포럼이 금요일날 열린다는 거, 여기에 관련된 뉴스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일정 달력입니다. 기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가장 위에는 공모주가 있고 그 아래는 증시 일정이 있고 그 밑에는 보호예수가 있다는 거, 이번 주에는 DOU 그리고 SKT 이러한 기업들이 보호예수가 풀리니까 과연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 그리고 지금이 기회일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맨 아래는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크린샷 찍으시고 혹시나 더 고화질을 원하신다면 카카오뷰에서 고화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진짜 웃으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